볼린저 밴드는 볼린저 밴드는 처음에 니콜라스 다바스가 1959년입니다. 그때 박스 이론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게 다우 이론에서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박스 이론이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고 조금씩 발전해 오다가 1980년도에 초반에 그러니까 리처드 데니스, 오늘 텔레그램에 올렸었죠. 그리고 윌리엄 에크 하르트랑 둘이서 내기를 합니다. 그때 시즌2에서 말씀드렸죠. 데니스는 매우 노력형 트레이더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에크하르트는 굉장히 그겁니다. 재능이랄까? 본인이 머리가 좋아요. 본인이 머리가 좋고 석사까지 하다가 박사 과정을 하다가 때리치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돈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뒤에는 뭐 여러 가지 이거 브레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에크하르트 같은 경우에는 대머리예요. 근데 리처드 데니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노력하면 누구나 돈 벌 수 있다라는 주의였습니다.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리처드 데니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잃어요. 그러니까 손절이나 그러니까 약익절 이런 게 많아요. 시도도 많고 그 다음에 실패한 매매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뭐가 되냐? 엄청나게 큰 추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발라먹는다라는 수익의 극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번트 치고 단타 치고 내야 한타 만들고 1루타 2루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풀스윙으로 때려가지고 그냥 말로 홈런, 그러니까 게임에 완전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포 느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할 때 10대 1로 지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홈런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접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떠한 지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뚫릴 것이냐 이런 정말 중요한 지점에 왔을 때 엄청나게 큰 홈런을 때리는, 그러니까 두 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에크하르트 같은 경우에는 잔잔바리로 하루에 2%, 한 달에 2%, 1년에 십몇 퍼센트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학자적인 느낌이고, 그 다음에 리처드 데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주 시도하면서 가장 큰 추세를 먹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는 느낌. 요 둘이가 뭉쳤어요. 그래서 둘이가 회사를 차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터틀 그룹을 만듭니다. 그때 보셨죠? 웨이 오브 더 터틀이라고 책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커티스랑 잭스 웨거가 둘이가 유명한 그 출신입니다. 아까 텔레그램 보셨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책들이나 이 과정에서 나온 게 어떤 게 있냐면 돈치안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말고도 켈리 채널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간 돈치안 채널도 좀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에서 착안을 얻은 겁니다. 누가? 존 볼린저가. 그래서 1980년도에 이거를 이제 자기가 개발을 시작한 거죠. 이 터틀 그룹이 있을 때, 트레이딩이 있을 때 그 동시대입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는 얼마 안 됐어요. 2011년인가? 그래서 얼마 안 됐어요. 50년생이거든요. 이 볼린저 밴드 만든 볼린저라는 사람이. 그래서 보면 그때 당시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 터틀 트레이딩 매매라는 게 2주만 배우면 누구나 돈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리처드 데니스가 더 유명했던 건 뭐였냐면 우리나라 돈 200만 원으로 2천억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200만 원을 가지고 20대를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20대 초반, 그러니까 만 19대부터 해서 이제 29살 될 때까지 딱 10년간, 그러니까 20대를 다 바쳐서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을 가지고 2천억 이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그 트레이딩 매매법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던 제자들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착안한 존 볼린저 밴드도 최대한 쉽고 최대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매매법이 없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 사람들 저 교육 과정에 들어갔으면 나도 그 이런 엄청난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2주간 참석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 2달 정도 뭐 이렇게 한 달 정도 계속 이렇게 텀을 주고 하거든요. 거기서 수익을 낸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매우 높은데 그 뒤에 이제 주목받는 여러 명, 수십 명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파생되니까 또 제자가 제자를 낳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서 개인적인 노력을 쭉 해왔던 사람들이죠. 꾸준하게. 그리고 그때의 시장과 지금의 시장은 다릅니다. 그때는 주가고 지금은 우리가 하는 건 뭐 주식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크립토 시장에서는 좀 더 다릅니다. 시장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존 볼린저 밴드가 만든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변동성 있는 거, 그러니까 과매수와 과매도 그리고 변동성 있는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한 시도였는데 지난 강의에 지난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좀 다른 점은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게 약간의 함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처음 기본값 디폴트 값이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2로 둔다든지 그 다음에 단순 가격 이동 평균선을 20 그러니까 즉 캔들을 20개만 보고 판단한다든지 요런 것에 조금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2로 봤을 때 원래는 95.44%인데 그렇지 못하고 89%에서 90%밖에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에 딱 떨어지는 값을 갖지 않는다. 뭐가? 주가가. 그렇다면 크립토는 더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게 MFI, AD 라인, OB 그다음에 OBV, 그다음에 MACD 뭐 이런 것들 뭐 오실레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추가 지표를 계속 이용해서 이러한 오류를 잡아내려고 합니다. 잡아내려고 했던 시도가 있고 뉴 볼린저 밴드가 나오게 된 그것도 지금 현재 시장하고 맞지 않다. 80년대에 만들었던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 2000년대에 들어오고 와서 점점점 시장이 좀 달라지고 있다. 좀 더 다르게 봐야 된다. 추가적으로 다른 지표와 함께 보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에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숏에서 숏으로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는 것은 조금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숏으로 하는 것보다는 롱에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물 라이브에서 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PA라는 것은 처음에 다우 이론, 다우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니콜라스 다바스, 그 다음에 이런 터틀 이게 어차피 지금 나중에 그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어져서 결국은 마이클 허드스턴 ICT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서 이제 파생되는 뭐가 되어 있는 거죠? 볼린저 밴드, 볼린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볼린저도 결국 캔들의 이동들에 대한 이야기, 뭐 지지와 저항 똑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 가시성이 좋은.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더블 볼린저 밴드를 쓸 겁니다. 더블 볼린저 밴드를 쓸 건데 이게 두 개입니다. 두 개. 먼저 날봉입니다. 설정값 4시간 봉은 다음에 다시 또 공식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그 댓글란에다가 그러니까 30개의 봉으로 시작을 합니다. 맞죠? 30개의 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값을 좀 다르게 하는데요. 가운데 값은 그러니까 요 시그마 값은 다른데 이 가운데 선은 동일하게 만듭니다. 이 가운데 값 그러니까 미들라인이죠. 이렇게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미들라인을 더블 볼린저 밴드를 좀 더 딥하게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유튜버 중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하는 사람 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블 볼린저 밴드 중에서 이 가운데 미들라인을 다르게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조금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 가운데서도 이 미들라인이 크로스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공시성이라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영어로는 그때 그 사람들이 싱크로니티라는데
싱크로니시티인가? 싱크로니시티인데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무의미한데 우연치 않게 뭔가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엄청난 발견인 것처럼 딥하게 이야기해주는 더블 볼린저 밴드 트레이더가 있긴 합니다. 해외 유튜버 중에서. 근데 그거는 뭐 혹시나 뭐 접하게 되신다면 굳이 필요가 없다. 왜냐면 그거는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검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의 뭐랄까요? 트레이더들끼리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추세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할 거냐? 지금 아까 잠깐 지웠다가 다시 또 해야 되네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롱에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는 숏보다는 롱에 더 유리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즌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하락 시즌이니까 우리는 롱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롱을 받기 위한 여기서 이까지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구간 여기를 지지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여기부터는 뭘 해야 되죠? 롱을 받으려는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차트로 왔을 때 이 지나간 과정 말고 지금 여기까지만 파란색까지만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우리는 롱을 받아야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뭐 당연히 숏을 걸었다면 위에서 걸었어야겠죠. 근데 봅시다. 날봉으로 보면 이 첫 번째 초록색 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부터 우리는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그 추세를 먹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안쪽에 들어있는 이 볼린저 밴드보다 이 바깥쪽에 있는 볼린저 밴드가 훨씬 더 뭐라고 했죠? 바깥쪽에 있는 볼린저 밴드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99.9%입니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쪽이 9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자체가 정규 분포를 완벽하게 따르지 않기 때문에 99.9%가 아니라 이게 95%가 되고 여기가 95% 라인이 되고 여기가 90% 라인 이런 식으로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건 있다. 실험을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조금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기에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죠? 안쪽을 찢어내고 바깥쪽에 이르렀습니다. 즉 이쪽 구간에 이르렀단 말은 이제 지지받아서 올라가야 된다. 너무 많이 내려온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이라 봐도 좋습니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안쪽에 있는 이 볼린저 밴드 하단부에 지지받을 때 뭘 해줘야 됩니까? 롱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잡을 수 있는 타점은 어디가 되겠죠? 다들 잡을 수 있는 타점은 요런 데입니다. 여기. 조금 머물러 줍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갔다 여기 지지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타점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타점을 잡으면 1차 익절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기 잡았을 때 중단선 오면 여기 오면 일단 1차 익절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12% 됩니다. 레버리지 끼우면 좀 더 높은 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잡았다. 그러면 30% 정도 익절한다고 하고 여기 아래쪽에 내가 여기 잡았으니까 스탑로스를 여기 잡았다. 아니면 이 내려올 때 잠깐 좁아진 여기 요 안쪽에 있는 거를 찢어내는 거 여기 받지 못하고 이렇게 찢어내는 요 부분 요런 데서 로스를 걸었다. 익절 로스를 스탑로스를 걸었다. 그러면 여기서 받았던 부분 익절과 여기서 그냥 본절보다 조금 내려간 요런 것들 해서 약 익절로 나오게 됩니다. 실패한 매매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숏을 걸 수 있느냐? 숏을 걸 수는 없어요. 여기서 보면 위쪽 요 구간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숏을 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락세에 쭉 왔기 때문에 롱 받을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되죠? 여기를 찢어줬습니다. 찢어주는 구간이 여기 나왔어요. 여기 나왔지만 여기 나온 것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롱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롱이 안 잡혀요. 여기 위에 이 지지받는 게 나와야 되는 롱이 안 잡혀요. 롱이 안 잡혀요. 그러면 잡는다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잡았다. 이 실제적인 이 라이브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면 요런 데서는 잡을 수 있어요. 요런 데서는 이걸 보고 이걸 찢은 걸 보고 이 안쪽에 붉은색 바탕에 있는 곳에서 롱 한번 잡아보겠다는데 이걸 보고는 잡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근거가 되겠죠. 당연히 잡겠죠. 잡았는데 잡자마자 스탑로스 터트리는 겁니다.
좀 더 만약에 이 아래쪽으로 봤다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잡을 수 있는 게 뭐죠?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찢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손절한 게 여기서 만약에 손절을 안 하고 분할 진입을 했다면 볼린저 밴드지만 여기서 분할 진입하고 조금 완전히 올라오지 못하니까 분할 진입하고 다시 이거 찢어주는 거 확인하고 다시 요 부근에서 받아준다면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거가 됩니다. 찢어졌던 부분에서 받으려고 했더니 이거 조금 부족하긴 한데 받아볼까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그걸 참아냈다면 지지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은데 더 내려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이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 또는 여기서 아니면 요런 지점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런 지점. 좀 작은 시간으로 보고 봤다면 이 날봉으로 보고 안쪽에서 지지 받아주는지 볼 수 있겠죠. 4시간 봉도 설정값이 있으니까 여기서 받았습니다. 받으면 결국 어떻게 되죠? 작아 보이지만 그 중단선에서 여기서 잡아다 치고 중단선까지 이렇게 해도 11% 정도 됩니다. 스탑로스는 어딥니까? 이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입니다. 이 핑크색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죠. 그럼 쭉 버티고 있을 수 있죠. 쭉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럼 위쪽 상단으로 가면 다시 뭐죠? 익절 라인. 여기서 익절, 여기서 익절. 그러고 나면 절반 정도가 남을 수 있겠죠. 그러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나는 평단이 여기니까 이렇게 봤을 때 평단이 여기였었는데 내 평단에 닿으면 뭐 할 수 있죠? 손절이나 포지션을 손절이라기보다는 포지션을 없애버리는 거죠. 포지션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에서 포지션 닫고 기다리게 됩니다. 박스 구간이구나. 전체로 봤을 때도 볼린저 밴드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박스 구간을 이루는구나. 그러면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뭘 해줘야 되죠? 핑크색을 찢어버립니다. 여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게 나와요. 핑크색을 찢어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까지 내려온 부분이 보입니다. 그럼 뭘 기다려야 된다? 핑크색이 지지받는 부분. 여기입니다. 여기를 지지받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만큼 중단선에 이르를 때 4%, 그럼 상단에 이르를 때 13%, 그럼 이쪽까지 왔다 하면 또 다시 상단에 이르르죠. 여기 이 부분, 여기 오면 15%. 그래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매매냐? 여기서 롱 진입한 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좁은데, 이게 좁은데 왜 그걸 했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뭡니까? 주다가 횡보 구간에서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여기 넓어지려고 할 때 요 순간에도 여기와 여기 순간에도 캔들 하나가 움직임에 따라서 벌어졌다 오므러졌다 이러기 때문에 지나간 이 볼린저 밴드를 보고 판단하는 게 실시간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잡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벌어졌다 오므러졌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결국은 뭐다? 요 안쪽에 볼린저 밴드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려왔다가 지지받는 거 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익절, 여기서 이런 데서 익절 해주고. 왜냐면 바깥쪽으로 이탈하는 부분이죠. 인간적으로 계속 잃지 않는 매매를 위해서는 부분 익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손절이라보다 포지션이 종료됩니다. 한 번에 종료가 돼버리죠. 종료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찢어줍니다. 이렇게 찢어줘요. 찢어주고 나면 다시 뭐가 이 뒤쪽에 그림이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요런 데서 받아야겠죠. 여기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근데 돌아서 왔더니 다시 이 가격대로 왔다. 이어서 받을 걸.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죠. 받은 거예요. 이 보면 소문자 H의 형태를 띱니다. 요렇게 이런 형태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로 내가 앞에 하던 거에다 볼린저 밴드를 좀 섞어서 한다면 여기 또는 여기가 뭐가 되죠? 롱타점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뭘 해줘야 된다? 부분 익절 해줘야 된다. 어디서? 여기까지 왔을 때 11%. 중단선까지 왔을 때 11%에 그리고 요 상단 찢었을 때 또 부분 익절 해준다. 17%. 11%와 17% 두 번 익절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겁니다. 내 평단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평단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찢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가면 다시 한 번 더 요런 데서 조금씩 익절해 나갈 수 있겠죠. 조금씩. 아니면 그냥 버티겠다. 지금 추세가 좋으니까 여긴 내려온다 하더라도 중단선을 못 받고 중단선을 하방으로 이탈했다 하더라도 중단선 위쪽으로 이렇게 찢어주는 무빙이 있었는데 중단선 아래쪽으로 와서 여기 왔다. 이게 좀 불안한데 그럼 여기서 그 유동성 받고 내려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또 익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그러니까 좀 그걸 할 수 있겠습니다. 익절의 라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진행을 해보면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 이런 곳에서 이거를 판단할 수 있을까? 추세를 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찢었다. 그럼 이런 데서 한번 잡아본다. 이 정도 스탑로스 잡고. 근데 이게 이 아래쪽 볼린저 밴드도 쪼그라들었다가 늘어났다 이렇게 하거든요. 벌려졌다 오므려졌다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저배로 잡아야 되겠구나. 이미 추세가 좀 올라온 상태라서 추세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죠. 그리고 초크를 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저배로 이 아래쪽으로 실시간으로 봤을 때 이 아래쪽으로 이제 뚫리는 거 보면 요만큼은 손절을 라인을 잡아야 스탑로스를 잡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재진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단이 좋았으니까 아래쪽에 잡고 있던 여기서 잡고 있었던 걸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서 하고 평단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좋은 게 그거죠. 여기서 추가 진입할 때 얘랑 같이 섞어 가지고 1대1로 넣었다 하더라도 스탑로스 여기입니다. 본전 그 평단이 좀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쭉 올라가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데서 조금씩 덜어내도 됩니다. 이런 데 위로 찌어주면 또 덜어내고 쭉 가는 겁니다. 쭉. 평단이 좋으니까 평단이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내 평단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요런 곳들에서 또 도전할 수도 있죠. 하지만 뭐 너무 많이 못 들어갔다면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고 평단이 좋으니까 아니 없었다면 뭐 충분히 많이 들어갔다면 버티고 있으면 되고 그럼 만약에 아예 없어졌다 내가 다 익절해 버렸다 그러면 다시 또 뭘 봐야 되죠?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이런 거 찢어주는 거. 근데 이건 찢어줬는데 한 방에 말 올리는 바람에 조금 애매해요. 애매해. 여기를 좀 지지받아주는 모습이 좀 애매해. 그러니까 여기 받을 수도 있지. 이런데 받아가지고 이런데 받아가지고 자기가 좀 공격적으로 좀 늦게 갔지만 이런데 받아가지고 중단선까지 먹을 수는 있죠. 요것도 충분히 그 퍼센트가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퍼센트가 6% 7% 나오거든요. 레버리지 2배만 해도 이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최소한 10% 두 자릿수로 넘어가니까 수익률이. 그리고 고배로 하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러고 있다가 다시 여기 아래쪽 찢어줍니다. 다 버립니다. 여기.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여기 왔다 갔다 해서 좀 들어가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들어간다면 요런 데 들어가서 좀 뭐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 한 번 더 내려오는 거 보고 한 번 더 찢었네. 그럼 여기가 다시 지지받는 구간이죠. 여기 지지받는 구간입니다. 여기 지지받는 구간. 내가 여기서 받았는데 여기 아래쪽까지 안 뚫어주죠. 안 뚫어주니까 좀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점을 못 봤다. 그러면 이거를 파악해서 여기가 바로 뭐가 되죠? 롱타점이 됩니다. 요 라인은 충분히 꼬리랑 몸통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쭉 올라가서 그러면 중단선에 조금 덜어주고 상단 찢을 때 덜어주고 그러니까 평단이 좋은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극대화를 해 나가는 겁니다. 쭉쭉 극대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는 지금 99%입니다. 99.9%입니다. 99.9%.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봤을 때 가장 어떤 책에는 거기 이상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3.6이라는 시그마 값이 3.6이라는 거 이상을 정규분포표로 보여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례적인 거란 얘기입니다. 어떤 거에 이례적이라고요? 앞쪽에 이 30개에 비해서 아주 이례적인 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반에 채점을 선생님이 한 반에 애들 채점을 하는데 우리 반 애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40명이라 합시다. 이제 31명이라 합시다. 31명인데 내가 1번부터 30번까지 매겼더니 전부 다 점수 나오는 게 40에서 60점밖에 안 나와. 그럼 마지막 한 명을 채점하려고 하면 결국 그 마지막 한 명이 요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뭐란 얘기죠? 99.9%란 얘기예요. 내가 1번부터 30번 학생까지 채점을 했는데 전부 다 점수가 요거밖에 안 돼. 근데 마지막 한 명 남았는데 얘 거 채점을 하는데 얘가 여기 안에 뭐 앞에 있던 애들하고 똑같이 최고 낮아봐야 40, 높아봐야 60 요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다음 마지막 학생 몇 점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누구한테? 그러면 저 안에 있을 것 같은데 99.9%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99.9%를 찢어져 버렸어요. 아예 하단부가 아니라 아예 찢어졌어요. 아예. 이거는 뭐냐면 정말 특이한 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래쪽이니까 뭐 못해도 40점인데 1점이 나왔다가 이름만 적어도 기본 점수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1번 문제 정말 쉽게 줬는데도 1점이나 빵점이 나올 경우입니다. 이게 완전히 털어내는 겁니다. 굉장히 주목할 곳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곳 이런 데서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아주는 여기 요 라인을 받아주는 곳 여기서 받아야 됩니다. 롱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여기를 잡는 거죠. 잡고 있으면 계속 버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버텨나갈 수 있죠? 여기를 훼손 안 하니까. 여기를 훼손 안 하니까. 만약에 여기가 첫 진입을 했다면 찢어줄 때 저는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추가 매집. 그러니까 분할로. 평단을 여기로 맞춰주는 느낌. 요렇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죠?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중단선 아래쪽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도 당연히 분할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수익을 실현해야 되죠. 좀 지켜볼 수 있겠죠. 여기 쭉쭉 뭐 안 내려와요. 이 하단부로 안 내려와. 그럼 얘네 또 약간씩 덜어줄 수 있겠죠. 약간씩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다시 오르기 내려왔다. 여기 이르렀다. 그러면 덜어냈으니까 불타기 하고 싶은데 여기 잡고 싶었는데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못 잡아요. 여기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 왔을 때 여기 잡을 수 있죠. 아래쪽을 찢어줬는데 여기를 찢어줬는데 여기 닿는 구간 여기 지지해준다. 그럼 여기 받아줄 수 있죠. 그럼 아래쪽에서 있던 원래 포지션이랑 이 포지션이랑 섞어서 물량은 실어주고 평단은 조금 위로 올라와주는 느낌. 다시 한 번 더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모하게 불타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내 평단도 관리하면서 물량을 익절한 만큼의 물량을 실어 나가는 형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진입할 수 있겠고 여기는 하방을 이탈했지만 평단이 좋으니까 조금 더 버텨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상승을 쭉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량이 많이 안 실렸다 이런 데서도 진입 타점이 됩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고 받쳐주는 모습 진입 타점. 신규 진입도 마찬가지죠. 이런 데서 이거 보고 아예 포션이 없었는데요. 그러면 이거 보고 여기서 타면 중단선 해도 10%입니다. 레버리지 섞은대로 바로 나오겠죠. 2배면 20%, 3배면 30% 익절입니다. 근데 전체 익절이 아니니까 수익금이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잃지 않는 매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잃지 않는 매매로서 일단 챙긴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아래쪽으로 째주는 부분이. 그럼 요런 구간 여기도 몸통이랑 꼬리가 좀 섞이니까 신규 진입할 수 있는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 신규 진입할 수 있는 곳 여기서도 11% 위쪽으로 여기 오면 또 덜어줘야 되니까 23% 현물로도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다가 뭐 이런데 보이고 이런데 진입할 수 있죠. 타점이. 그럼 여기 나오고 여기 진입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아래쪽에 있으니까 물량을 한꺼번에 올인 때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거 한 번 더 보고 그럼 여기서 잡아도 신규로 진입한다 해도 여기서 보고 여기 진입하더라도 중단선까지 13% 상단부 여기 찌를 때까지 25% 현물로만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규 진입이었다면 여기서 익절로스 나는 거죠. 본전 나간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 보여줬으니까 요 라인에서 잡을 수 있다면 잡아보는 겁니다. 잡아보면 다시 또 뭐가 되죠? 이거 파동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중단선 닿으면 그냥 익절입니다. 여기 보면 14%, 이 위쪽은 뭐 20% 익절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은 중단부랑 상단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신규 진입을 해도 마찬가지고 밑에가 계속 불 타면서 올라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 나오고 여기 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또 잡아보면 여기서 중단선까지 9% 상단선 여기는 아직 계속 갖다 보고 이쪽에서 익절하겠죠. 찢을 때 그럼 28% 정도 익절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쭉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오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도 다 한번 얘기해 드렸습니다. 지금도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을 때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를 찢어주고 여기도 제일 먼저 찢어줬죠. 찢어줬는데 여기는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 위에 지지받는 구간이 없잖아요. 날봉으로 봤을 때도 좀 어느 정도 긴 기간 여기 어느 정도 박스 만들면서 받아주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결국은 뭘 할 수밖에 없다. 진입을 할 수는 없다 여기서는. 그럼 여기 이 봉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종가 마감이 안 됐는데 여기서 무빙을 보고 내가 들어가 보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좀 불안하긴 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익절은 손절해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차드 데니스도 결국은 뭡니까? 큰 추세를 먹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뭐 잃지 않는 매매지만 본절 나가고 약손절 나가고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큰 추세를 먹을 거니까. 이렇게 도전해보고 좀 조금 덜 받는데 지지를 좀 덜 받는데 그러면 좀 적게 들어가도 되고 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아래쪽으로 찢었습니다. 근데 찢어주는데 완전히 라인을 벗어납니다. 여기도 벗어났고 여기도 벗어났는데 벗어납니다. 벗어나면 어디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받을 수 있다. 요 라인쯤에서 못해도 받으면 어디까지? 요 중단선까지는 익절해준다. 11%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받아준 건 여기서 그게 되겠죠. 이제 스탑로스 나가버리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볼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찢어주는 거 나오고 올라가서 이렇게 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요 라인을 받쳐주고 있죠. 요 라인을 지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 부분도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다? 롱 진입의 근거가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서 롱 진입했다면 최고 안 좋은 자리 이런 데서 만약에 했다 칩시다. 요 라인에서 여기서 진입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잡았다 하더라도 중단선까지 9%, 10% 가깝네요. 9.75% 정도 되니까 이 정도로 박을 수 있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 지금 현상은 어떻게 되느냐? 아래쪽으로 찢어줬다. 나오기 어려운 구간을 찢어줬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오기 어려운 최저 방어선, 그러니까 이게 저점으로 내려왔다 이게 아니라 이 저점으로 내려왔다 아니라 이 뭐랄까요? 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부를 찢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여기가 더 가격이 낮아요. 여기가 가격이 더 낮죠. 이 가격이 낮지만 얘는 이렇게 미들라인이 하락으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충분히 될 수 있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 돼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가격이 더 낮지만 의외성이 있는 더 주목해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여기죠, 여기.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요 라인을 따라가는 요 라인에서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롱을 잡아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된다? 이쪽 엉덩이가 낮은 게 된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는 바깥쪽을 째기 어려운데 얘가 더 높은 가격대에 위치하고 안쪽에 있는 게 저점이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더 아래쪽으로 나올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타점 좋고 W 형태, W의 바닥을 잡을 때 볼린저 밴드가 사용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돼 있다 하면 여기 몸통만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요렇게 종가만 본다 하더라도 요래 되면 여긴 찢어주는 게 나왔고 여기는 요 라인 받쳐주는 라인이 나오니까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롱에 들어가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이 아래쪽에 지금 요 좀 큽니다만 요 아래쪽에 그거 해줄 수 있다. 스탑로스 걸 수 있다.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있다면 스탑로스 걸어 놓을 수 있다. 그리고 다 덜어내지 말고 혹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 라인에 익절도 손절도 포지션 종료도 좀 나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물해가지고 제 포지션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제가 불을 3번 타면 평단 밑에 스탑로스가 3개가 있어요. 제가 불을 타서 8번 진입을 했으면 스탑로스가 8개 있습니다. 8개. 대부분은 다 평단이 이렇게 있다면 이 아래쪽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프가 안 좋으면 요렇게 이 스탑로스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잖아요. 바로 비트겟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올려주지 않습니까? 요렇게 자기 전에는 요렇게 올려놓고 자고 다음날 그대로 잘 올라가네 그럼 요렇게 약간 요렇게 다시 또 내려놓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기입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비트겟에 그 차트 가가지고 손가락 대고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찢어주는 모양이 3개 연달아 나왔다. 이렇게 찢어지는 거. 그럼 이거 받쳐주는 모양 나왔다. 그리고 중단선에 이를 한번 이렇게 저항을 받았지만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되고 있다?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미들라인이 하방세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벌어지는 모양이 나쁘지 않지 않느냐. 다시 이렇게 모이는 형태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좁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뒤에를 잠깐 예상을 좀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미들라인이 좀 다 지울게요. 요 미들라인이 하방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요렇게 해서 상방으로 틀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미들라인이 요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올라갈 수 있는데 요 볼린저 밴드 자체가 좁은 형태로 이렇게 벌어진 것처럼 보이면 좁은 형태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곱창 같나요? 약간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굴나요? 좀 좁은 거죠. 좁은 거예요. 너무 굴라? 좀 더 좁게 할까? 옆에 시작점이랑 잡아주려니까 그랬네. 요렇게 보면 요렇게 올라가잖아요. 요렇게 올라가면 헬시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헬시하게 천천히 이렇게 중단선 올라오고 다시 이렇게 헬시하게 이렇게. 근데 이어서 만약에 이게 아니라 요 자체가 갑자기 된다. 갑자기 급등을 준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 버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벌어진 정도가 따라서 조금 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가죠. 넓게.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은 충분히 미들라인이 하방을 향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뭐 굳이 그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요 미들라인이 약간 기울기가 점점점 뭐 되고 있죠? 완만해지고 있다.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 미들라인 요렇게 올라가도 상관없다. 미들라인이 그 캔들의 가격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미들라인 이래 돼 있다 하더라도 요렇게 타고 가는 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캔들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왔다 갔다 중단선 안 거치고. 아시겠죠? 이래 된다는 거는 급등의 캔들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급등과 꼬리 달리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숏은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를 썼을 때 숏은 그렇게 롱보다 유리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롱숏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만든 존 볼린저가 정규 분포라는 것과 시그마, 그러니까 삼포도라는 개념을 따왔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성공률이 89에서 90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뭐 시그마 2를 95.44%라는데 그렇게 말하는 유튜버들이 진짜 많은데 그건 정말 잘못된 얘기고 바보 같은 얘기고 그냥 진짜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 그대로 옮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계속 퍼져가지고 그게 진실인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잠시 후에 또 그 관련된 설명 또 할게요. 그래서 롱이 더 유리한 게 볼린저 밴드다. 근데 숏도 가능은 하다. 숏이 가능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다만 확률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통계적으로 봤더니 롱이 더 잘 맞더라. 숏보다는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숏도 보겠습니다. 숏도 보면 위쪽을 이렇게 찢어줬죠. 찢어주고 난 뒤에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찢어주고 난 뒤에 이쪽에서 다시 저항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죠? 요만큼 그 다음 여기까지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익절할 타이밍이 나옵니다. 여기도 위쪽으로 찢어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잡을 수 있는 곳은 여기는 아니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여기죠. 요런데 계속 그러니까 저항받는 부분 이렇게 한번 위쪽으로 찢어줬는데 이렇게 저항을 계속 받는 부분 요런 데서 뭐 할 수 있다? 숏 걸 수 있다. 숏 걸어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중단선까지 한번 9% 그다음 이쪽으로 뭐 15% 또는 여기까지 해서 27% 이렇게 가져갈 수는 있다. 아시겠죠? 가져갈 수는 있으나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바이어스 평양성이 상승의 무대이기 때문에 뭐 섣불리
단타 매매를 치면서 그거 할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보시다 보면 이렇게 추세가 나오고 벌어져 가지고 추세가 나오고 난 뒤에 이렇게 여기가 좁아지면서 하방으로 가고 이쪽은 좁아지면서 이 미들라인이 약간 이렇게 여기서 지금 미들라인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캔들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이래 되면 하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런 거 요 안쪽 볼린저 밴드에서 바깥쪽 볼린저 밴드로 나가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레그, 다리, 사람 다리. 그러니까 이거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는 추세장에는 안 맞고 횡보 구간에만 잘 맞다. 그게 아니에요. 이 더블 볼린저 밴드를 쓰는 이유는 이 수익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아주 큰 추세를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지금 길게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점을 찍으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온 이유가 상승장을 준비하는 건 여기부터라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하락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상승을 계속 외친다 하더라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여기 오면서 충분히 뭐 해줄 수 있다. 별 그거 없이 매크로 이슈든 파동이든 이쪽 그림도 제대로 안 보죠. 이쪽 그림도 안 봐요. 이쪽 그림도 볼 필요도 없어요. 이쪽 그림도 제대로 안 보고 뭐 주요한 박스는 살살살살 뭐 플립존이나 뭐 이런 건 꺼 놓을 수 있겠지만 이쪽 차트를 안 봅니다. 그냥 바로 지표 하나만 보고도 여기서 이렇게 따라오는 매매에서 충분히 성공적인 매매를 해나갈 수 있다. 지키기만 한다면 뭐를 제가 방금 가르쳐 준 거 레그 나오고 안쪽에 지지 받는 거 보고 손절 라인 잡고 반드시 중단선에 분할 익절하고 상단선에 분할 익절하고 포지션 전체에 익절하지 말고 기다리다가 좀 더 위쪽에서 다시 한 번 더 나오면 물량 더 싣고 따라 올라가는 거. 그럼 다 털렸다. 다 털리면 다시 한 번 더 볼린저 밴드로 충분한 기회들이 나온다. 어디서? 이런 데서. 내 여기서 잡았지만 올라오다가 불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런 데서 털렸다. 여기서 털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 털릴 수 있잖아요. 오다가 불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런 데 다 불타다가 익절 많이 하고 그래서 불타다가 내 평단이 이쯤이었는데 여기서 이것 때문에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기회 온다. 여기 기회 온다. 기회. 여기 기회. 이 기회가 바로 지난번에 제가 전체 라이브에서 롱콜을 했던 자리죠. 바로 롱콜 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기가. 맞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때 봤을 때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볼린저 밴드를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여기 내려오는 거 보고 여기서부터 무조건 롱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롱 올라가는 거 보고 사람들이 너무 열광했었죠. 열광했다가 나성 저놈 시키 저거 다시 한번 또 찢을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이게 나오고 나면 털렸다 하더라도 여기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준다. 알겠죠? 그래서 이평선이나 그 다음에 다른 거 RSI보다도 뭐가 좋다는 거죠. 볼린저 밴드는 지나고 나니까 얘가 횡보 구간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지나고 나니까 이거 횡보 구간이라는 게 나온 거지. 여기서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언제 벌어질지 모른다고.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벌어졌지만은 이게 지금 더 가다가 여기서 벌어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그때 아무리 실시간을 보면 위아래 오므러졌다 벌어졌다 오므러졌다 벌어졌다 이런 게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횡보장에서는 불안하다. 그게 아니에요. 횡보장에서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먹을 수 있고 횡보장 안에서도 뭘 할 수 있다. 큰 추세의 시작점까지도 내가 타점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고 뭐랄까 쉽고 다른 매매법보다 기회가 많이 온다. 생각보다 많이 온다. 망설이거나 이럴 필요도 없다. 딱 보이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고 기계적으로 익절과 손절을 해나간다. 그러면 충분히 맞춰나갈 수 있다. 수익을 벌어나갈 수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하셨죠?